안녕하세요. 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주식을 할 때, 회사를, 그리고 기업을 매수할 때,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EPS와 퍼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실제 회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BPS와 PBR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어, EPS와 퍼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보셨거나 또는 EPS와 퍼에 대한 내용을 아신다는 가정하에 BPS와 PBR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EPS와 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은행과 오피스텔, 주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EPS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은행과 오피스텔과 주식이라는 투자 수단에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발생되는 수익금을 EP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퍼 같은 경우는 수익금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원금 회수 기간이 되겠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주식 투자에서 말하는 EPS와 퍼 다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BPS와 PBR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이해하기 쉽게 은행과 오피스텔, 주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희가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된 경우에 이율은 2%로 작지만 저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되시나요? 물론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아마 그 개인별로 은행마다 보장해주는 한도는 제가 알기로 5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투자하면 거의 웬만해서 은행에 파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보장되는 금액이 대충 우리가 1억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원금이 무조건 예금 같은 데 투자할 경우에는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장 금액이 1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피스텔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오피스텔을 한 채 구입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채무를 갚지 못한다든가 라고 해서 이제 오피스텔에 저당 잡혀 있는 보통은 채무랑 같이 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좀 배제하고 저희가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오피스텔을 내가 이제 강제 매도를 당하게 된다든가 아무튼 투자가 잘못돼서 이제 팔리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어떻게 되나요?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주택의 용도나 이런 거에 그 부동산의 용도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6천만 원 정도는 아무리 그래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1억이란 우리가 산 1억이라는 오피스텔을 1억이란 돈을 주고 산 오피스텔도 6천만 원, 경우에선 7천만 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주변 시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천만 원이라고 정도가 된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얼마인가요? 주식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될까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10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겠죠.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99%도 흔하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주식의 가격인 주가에 기반한 생각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을 사는데 그러니까 유가 증권을 사는데 회사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투자하게 되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라던가 공장, 그 다음에 제품들,
그 다음에 뭐 부동산들, 지분들, 현금성 자산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이제 삼성전자 회사라는 회사를 이제 없애고자 합니다. 또는 뭐 이제 상사를 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 주주들에게 보유하고 계신 주식 수에 맞게 나눠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그 가치가 얼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그 현금화한 자산을 각 주주들에게 보유한 주식 수별로 나눠줬을 때 한 주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게 바로 BPS가 됩니다. 청산가치라고 보통 한글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PS가 이제 실제로는 그런 청산가치라고 해서 은행일 때는 1억, 오피스텔은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6천만 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이 6천만 원의 금액이 BPS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왜 확인을 하냐? 뭐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진짜로 삼성전자 회사가 망하면 그 돈을 뭐 나눠주냐? 아마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뭐 그 돈을 삼성전자 그 회사가 망한다고 했을 때 그 주당 개인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수대로 그 돈을 아마 돌려받기는 뭐 힘들 거고 아마 그런다고 해도 절차가 아마 많이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오피스텔에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실제 이 오피스텔을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 오피스텔에 그 평상시에 그 오피스텔의 가치 및 그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오피스텔의 한 채의 가격은 1억 정도 하고 수익금은 이제 매년 400만 원씩 발생해서 이율이 4% 정도이고 뭐 그런 경우에는 원금 회수 기간이 25년인 거죠. 만약에 이런 오피스텔을 저희가 살 때 뭐 1억에 주면은 정상가에 사는 거죠. 정상가에 사는데 만약에 이제 경기가 불황이 되거나 이런다고 해서 오피스텔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도 떨어지겠죠. 뭐 불황이니까 오피스텔이 잘 나가지도 않을 거고 만약에 잘 나가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월세 같은 걸 낮추게 될 거니까 이런 경우도 수익금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낮아지겠죠. 400만 원에서 360만 원 뭐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EPS와 펄을 보는 거는 이제 축구로 따지면은 얼마나 이 상품이 공격을 잘하냐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팀에서 돈을 얼마나 잘 벌어오느냐, 그러니까 공격을 얼마나 잘하느냐, 공격 득점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BPS를 본다는 것은 내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정말 이제 최악의 상황에도 6천만 원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1억이라는 가치에서 시세가 떨어졌을 때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은 내가 설사 이게 투자가 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언저리에서 사면은 정말 투자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평소에 1억짜리 오피스텔이 이제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에 투자를 산다면 이제 만약에 투자가 잘못돼도 이제 6천만 원 정도는 경매를 통해서 보유받을 수 있으니까 2천만 원 정도밖에 손해를 안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정도에 산다면 1천만 원일 거고요.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6천만 원에 매수를 한다면 뭐 별로 손해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토리와 비슷하게 주식을 투자할 때도 만약에 그 회사 한 주가 갖고 있는 청산가치 금액에 근접하게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면 정말 이렇게 그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좀 안전마진을 소위 보유하고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BPS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PBR은 뭐냐? PBR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 BPS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청산가치 대비해서 과연 얼마나 싼 가격에 매수한 것을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이 오피스텔이 그 실제 지금 예를 들어서 청산가치가 6천만 원인데, 우리가 만약에 청산가치가 6천만 원인데 이 오피스텔을 6천만 원에 샀다라고 하면,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매수 가격이 되겠고요. 매수 가격이 되겠고, 이게 BPS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인데 우리가 6천만 원으로 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제 6천만 원인데 1,000만 원에 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PBR의 지표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요. 이 6천만 원이라는 값을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려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여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산가치가 1,000원인데 우리가 청산가치가 똑같이 1,000원일 때 1,000원짜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 청산가치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인데 우리가 1,000만 원에 살 수도 있고 2,000만 원에 살 수도 있고 오히려 900만 원에 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500만 원에 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100만 원에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또 어떤 경우는 뭐 3천만 원에 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PBR을 어떻게 구하냐면, PBR을 구하는 공식은 이 매수 가격을 BPS, 청산가치 개념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매수 가격을 BPS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매수 가격, 예를 들어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나누기 1,000이니까 PBR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2,000만 원 나누기 1,000만 원이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9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나누니까 0.9가 될 거고요. 이거는 0.5. 이거 같은 경우는 0.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3천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나누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PBR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PBR이 1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그 투자한 상품에 그 매수한 가격이 그 청산가치와 동일할 때 1이 됩니다. 그리고 청산가치 1,000만 원에 그 2배의 가격인 2천만 원에 사게 되면 PBR이 2가 되고요. 이 1,000만 원에 900만 원이면 90%가 되지 않습니까? 0.9라는 것은 청산가치 대비 내가 그 90%의 가격에 샀다는 거고요.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사게 되면 되게 싸게 주고 산 거지 않습니까? 50%, 0.5라는 이야기고요. 1,000만 원짜리 상품을 100만 원에 주고 산다면 이제 0.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원짜리 상품을 오히려 3,000만 원에 주고 사면 청산가치 대비 3배의 가격에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투자 상품마다 청산가치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제각각인 것들을 좀 정량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PBR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PBR이 낮을수록 더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PBR이 1이라는 얘기는 제 가격을 주고 산 것이고, PBR이 0.1, 0.5라는 것은 그 10%, 50%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싸게 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만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주고 사면 10분의 1, PBR이 0.1인 겁니다. 반대로 PBR이 크게 되면 2, 3 이렇게 커지게 되면 2배, 3배의 가격에 오히려 청산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주고 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런 BPS나 PBR을 이용해서 기업을 매수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